네, 시사 따라잡기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.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예, 9월의 첫날 이제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 시작이죠. 오늘 네네. 오후에 본회의가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, 맞습니다. 자 먼저 지난 주말에 민주당 당대표 최고위원 선거가 있었잖아요. 네네. 어대낙인가요? 그런 말 있었죠. 어차피 어대낙이 대표는 있었죠, 이낙연. 대세론. 네. 그래서 60% 이상 득표를 해서 대표가 됐는데, 네. 자 오늘 상당히 바빴습니다. 새벽부터 방송 출연부터 해서 야당 대표들 네. 다 만난 것 같던데, 맞습니다. 김종인 위원장 예방에 아주 눈길을 끌었습니다. 아주 폴더 인사를 하고 깍듯이 인사를 드리는 네. 그런 모습, 한 수 지도해달라는 그런 말을 이렇게 하던데, 자 이낙연 대표 체제 오늘 출발은 어떻습니까? 출발은 상당히 좀 새로운 바람, 새로운 분위기를 예고하는 그런 이제 조짐들이 좀 있었습니다. 예. 이미 이제 이낙연 후보가 이 당대표로 확정이 될 앞선 네. 대세론을 입증을 했죠. 예. 60.77%. 그런데 오늘 행보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, 예. 아침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는 이미 김종인 이 비대위원장에게는 전화로 제가 잘 부탁드립니다 인사를 올렸다. 전화로 먼저 방송에서. 예. 그리고 이미 30년 전부터 취재 기자의 사이였다고 하는 것을 또 서슴없이 밝히면서 예. 지금 현재 어르신은 어떤 입장인지 모르지만 나 자신은 상당히 좀 가깝게 각별하게 생각하고 있다. 관계가 나쁘지 않다. 이제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, 예. 그 진행자는 묘한 걸 물어봤어요.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대권 주자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? 네.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. 의외로, 의외의 대답이죠. 예, 그럴 수도 네네. 있다. 예. 사실은 의외의 대답이에요. 예. 킹메이커는 참 잘하실 분이지만, 이 야당도 또 이 새로운 인물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? 예. 이미 이제 70년대 이후생 경제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? 할 법도 한데,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직접 대선 출마를 부인하지 않았어요. 예. 이 친하다고 이 밑자락을 깔고는 그럴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잘 아는 사람의 입장에서 충분히, 그럼 지금 이낙연 당대표가 누구냐? 바로 이제 내년 3월이면 당대표제를 내려놓고 대권 나갈 거를 다 안단 말이죠. 예, 거의 확실해 보이니까요, 지금. 네, 예. 그러면 이제 대권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격돌할 를 수도 있다. 이런 암시를 오늘 깔았는데, 예. 오늘 드디어 저 여론조사 기관에 예. 저 대권 주자 여론조사에 일단 김종인 위원장의 이름이 딱 올랐습니까? 네. 예, 얼마나 나왔어요? 혹시? 일단은 미미합니다. 한 미미하죠. 자릿수라고 예. 말씀드릴게요. 예. 그런데 이제 어쨌든 윤석열 검찰총장 좀 빼달라 이렇게 이야기해서 빠졌거든요. 아, 그래요. 예. 네, 그리고 나서 이제 김종인이라는 이름이 보이기 시작했고, 오늘 이제 정기국회죠. 이제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시작이 됐고, 예. 이 와중에 이제 이낙연 민주당 여당 대표가 또 야당이 현재 대표 역할을 하고 있는 비대위원장과의 30년 인연을 언급하면서 예. 권력 욕망이 있다라고 인정한 것에 대해서 아마 또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이야기할 자리가 있겠죠. 예. 그동안은 손사래를 쳤거든요. 그렇죠. 예. 내가 나이가 얼만데 지금 그럴 때냐 이런 이제 또 엄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분위기가 오늘 김종인 위원장이 상당히 좀 밝았다는 거예요. 분위기가. 아, 그래요? 네, 이것도 또 하나의 시그널 아닌가 하고 해석하는 쪽도 있는데, 예.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되겠고요. 예. 어쨌든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보실 대목은 이겁니다. 어제 인선인데, 예. 이 이낙연 체제에서 당 사무총장은 꽝훈 의원이 됐습니다. 예. 삼선 의원. 그리고 정책위 의장은 한정혜 의원이 됐습니다. 예. 여기 삼선 의원인데, 이 두 사람을 당의 요직에 배정하면서 결국은 이 두 사람은 지금 상임위원장이거든요. 그러니까요. 예. 예. 그러니까 이제 미방위원장하고 이 보건복지위원장이잖아요. 예. 그럼 지금 상임위원장 둘을 뺐다고 하는 것은 5개 더 가져가라. 협치를 하려면 일전에 제의한 11대 7로 상임위원장을 야당과 재배분할 용의가 있으니 좀 적극적으로 협치에 임해달라라는 시그널이라는 거죠. 그러면
박광원 한정혜 위원장은 그 위원장직을 내려놓는 겁니까? 당내 이 직을 맡으면? 그럼요. 아, 그렇군요. 그럼 이게 자연스럽게 당내에서 그럼 이어받으려고 하면 그러지 말고 이번에 좀 새로운 그 정기국회에서 야당에게 7개 주자. 이거 약속이었지 않느냐? 그래요? 근데 문제는 이제 야당이 또 잡을 준비가 돼 있어야 되니까. 예. 지금 이 두 가지 외에도 제일 중요한 게 국토위. 이거는 누구나 탐내는 자리고요. 예. 문체위. 이런 게 이제 초에 야당 몫으로 이제 배정돼 있었단 말이죠. 예. 그래서 지금 이 내심 아마 이 조호영 원내대표 중심으로 이 시그널을 읽었을 거예요. 예. 그런데 아직은 관심 없는 척하고 있는데 예. 협치의 물꼬를 좀 터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알겠습니다. 합니다. 예, 지금 이낙연 대표에 대해서 지금 정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한창 정치권에서 2차 긴급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. 근데 지금 네네. 뭐 보편이냐 선별이냐 듣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진보 네. 진영에서는 대체적으로 이제 보편 지급 쪽이고 맞아요. 뭐 저기 반대 저 보수 진영에서는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선별 지급 쪽인데 네. 그런데 진보당인 민주당 당대표 이낙연 의원은 선별 지급을 지금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. 이거 좀 논란이 될 것 같은데요, 앞으로? 논란이 될 수 있고 이미 공격을 좀 받고 있습니다. 당내 지지층으로부터.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제 또 이낙연식 차별화라는 거죠.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, 단도직입적으로. 아니, 진보는 항상 보편이어야 합니까? 라고 이제 이 말문을 열면, 예. 그렇지. 진보는 왜 항상 보편이지? 여기에 대해서 이제 논의가 있을 텐데, 두 가지를 지켜보셔야 돼요. 하나는 이게 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최장수 국무총리를 지냈잖아요. 예. 그러다 보니까 이 정부의 살림이나 관리에 대해서 부처의 수장을 지낸 인물이죠. 예. 그러면은 지금 이 당청 관계가 어떻게 할 것인가? 보통 이 정권 임기 후반에는 차기 대권 주자는 트러블이 많습니다. 갈등이 많습니다. 예. 현 정부를 비판하면서 점수를 따려고 하는 경향이 커요. 예. 모든 이 정권 재창출이 될 때 정말 이 전임 대통령과 후임 대권 주자가 각을 안 세운 적이 별로 없어요. 예. 그런데 이낙연 지금 당대표는 그 반대로 갈 것이다. 정부의 입장을 상당히 옹호할 가능성이 크다. 예. 왜냐하면 이 정부 초기부터 내가 초대 총리로 있어봐서 그럼요. 뭐 한 3년 있었잖아요, 총리로. 네, 예. 정부 상황은 이렇습니다. 최근에 보시면 오늘 그 이재명 지사 철이 없다라는 야당의 이미자 의원의 이 질의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마치 맞장구를 치는 듯 답변을 했다가 이거는 같은 여당의 진성준 의원이 정신 차리시오라고 질타를 받았어요. 야당 의원이 경기도 광역지사에게 철없다고 표현을 하는데 이 경제부총리가 거기에 뇌하부동해도 되겠습니까? 이런 얘기를 했는데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게 철이 있다 없다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30만 원씩 여러 번을 줘도 국고가 괜찮다라는 이야기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라는 조금 조심스러운 지적이었다. 이렇게 이제 해명을 했는데 지금 사실 이게 나라 살림을 아는 사람은 상당히 지금 이 추경을 더하거나 국채 발행에 좀 민감해합니다. 그런데 이제 이재명 지사의 또 강점 차별화는 보편이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지금 국민 일인당 30만 원씩 보편적으로 다 지급해도 여러 차례를 줘도 우리 경제는 튼튼하다, 재정은 튼튼하다.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살림을 해본 이낙연 전 총리 그리고 지금 이제 경기도 광역 살림을 하고 있는 이재명 지사 간에는 요게 오히려 서로 차별화를 낼 수 있는 부분이라 누가 더 설득력이 있느냐의 문제인데 지금 사실 문 대통령과 청와대와 정부 측은 아직은 이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조금 나중에 생각하자. 알겠습니다. 이런 입장이기도 하죠. 뭐 어쨌든 이 긴급 재난지원금이나 뭐 국가 재정 등등에 대한 이 경제 이슈에 대해서는 보는 시각차에 따라서 이 보는 게 다 정답이 없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없죠. 논란이 좀 계속될 것 같고 통합당의 새 당명 얘기를 좀 해보죠. 국민의 힘. 한국의 당, 위하다, 국민의힘 셋 중에 이제 국민의힘으로 결정이 됐다고 하는데
자, 이것도요, 지금 상당히 좀 뜨거운 게 당 안팎에서 뜨거운데, 뭐, 물론, 민주당의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 2003년인가요? 시민단체 자기가 공동대표 있을 때 네네네. 국민의힘 썼다 그러면서 비판을 하는 건 뭐 이해를 하겠는데, 당 내에서도 보면 뭐, 김태흠, 하태경, 장제원 이런 의원들이 맞아요. 상당히 좀 비판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, 지금 내부 논란이 상당히 뜨겁고, 지금 의총 오늘 좀 통과가 됐습니까? 오늘 정리가 다 끝났습니다. 아, 완전히 끝났어요? 깨끗하게? 예. 아, 하는 그러니까 걸로? 지금 바꾸는 걸로? 이 당 지도부에서는 내부 논란도 좀 있다. 이 이름을 바꾸면서 이 이름이 어떤 가치, 보수의 가치나 정체성을 제대로 담고 있지 못하다. 너무 보편적인 이름 아니냐. 또 어떤 면에서는 좀 좌파적인 이름 아니냐. 예. 영어로 하면 깜짝 놀라요. 왜요? 피플스 파워거든요. 피플스 파워. 예. 예, 피플스 파워는 이게 사실 우리 뭐 언론에서 외국에 피플스 파워라는 조직이 꽤 있었습니다만 이건 보통 민중의 힘으로 번역을 해요. 아, 그래요. 그러면 굉장히 이제 정말 진보적인 단어 들릴 수 있죠. 예. 그런데 이제 피플스 파워, 국민의 힘 이렇게 했는데 이게 오늘 그 상임 전국위를 통과해야만 했고요. 예. 내일 전국위에서 의결이 돼야만 당명으로 최종 확정이 되는 거였는데 예. 의총에서도 뭐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지도부는 자, 뭐 당연히 반대 의견도 있는 거고 토론을 해보는 것이다. 하지만 과반에 이르는 정도로 반대 여론이 세진 않을 것이다. 네. 그런데 오늘 이제 이 전국 상임 전국위는 46명이 모이는 거였거든요. 예. 근데 43명이 모였는데 80%가 찬성했습니다. 그래요. 예, 그러니까 이 당명이 좋다 안 좋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예. 지금 이 당 지도부에 대한 지지가 흔들리면 지금 굉장히 분열이 초래될 수 있다. 지금은 뭉쳐야 할 때다. 이게 굉장히 또 보수적인 이제 행동 양식이기도 해요. 예. 그래서 몰표를 주면서 사실상 오늘 이 상임 전국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내일 전국위는 이제 그보다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만 예. 흐름은 비슷한 기류로 당 지도부에 힘을 실어줄 것이다. 근데 사실 이 당명은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냐면 안철수 대표에게 있어요. 아, 당명의 주도권이 안철수 대표에게 있다. 국민의 당이잖아요. 예. 국민의 힘이잖아요. 예. 그럼 네 글자 중에 끝에 한 글자만 다르고 75%가 똑같은데 예. 이걸 안철수 대표가 우리 당 이름과 너무 비슷하다, 못 쓴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이 국민의힘은 못 쓰는 당명입니다. 아, 선관위에서 통과를 돼도 인정이 돼도 그러니까 선관위에 오히려 이제 국민의당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거죠. 그럼 선관위는 국민의당에서 이거 안 된다고 하니 안 됩니다라고 통보를 했겠죠.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국민의당에서 물밑 교섭을 통해서든 뭐 아니면 그냥 20년심으로든 써도 무방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쓸 수 있었던 것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요. 그래서 지금 국민의당과 통합당이 또 이게 통합 얘기가 또 슬슬 나오더라고요. 근데 그래서 이게 안철수 대표 얘기가 재밌습니다. 통합 얘기를 기자들이 물어봤더니 아니 그러면 국민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정당은 모두 합당해야 되겠네요? 이렇게 얘기했어요. 재밌는 답변이었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부인의 이 스탠스를 취했지만 지켜볼 일이다. 국민의 당, 국민의 힘 앞으로 좀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뭐 항상 이 당명 우리 정치권에서 당명이 자주 바뀌었잖아요. 뭐 특히나 많이 이제 바뀌었습니다. 새로운 당명을 이렇게 내세울 때 뭐 예전에 그 새누리당도 그렇고 뭐 더불어민주당 때도 그렇고 지금 국민의힘도 그렇고 처음에 들을 때는 좀 낯설고 좀 이상하게 이렇게 받아들여지는데 또 지나고 나면 또 이렇게 적응이 잘 되더라고요. 또 그런데 그게 통상 하나의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각인되는 룰은 한 3년 이상은 써야 돼요. 아, 그렇죠. 그러고 이제 뭐 이게 우리가 과거에 뭐 꼬마 민주당이라고 불렀던 새천년 민주당이었던 뭐 이 평화민주당이었던 민주당은 쭉 유지가 되는데 지금 보세요. 이 민정당, 민자당, 신한국당, 한나라당, 새누리당, 자유한국당, 미래통합당 그리고 이번에 국민의힘인데 이게 국민의힘은 지금 7개월 만에 교체거든요. 그러니까 통합당 7개월 만에. 그러면은 이게 미래통합당도 아직 기억이 안 됐는데 또 바뀌는 셈이니까 사실 지금 미국 보시면 민주당 공화당이 200년 왔고요. 영국을 보시면은 그냥 보수당 노동당이 이러쿵저러쿵 이제 싸우면서도 한 200년 왔는데 우리도 당의 이름을 바꾸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정체성을 국민들에게 표현하기 위해서인데 정체성이 과연 표현되는가?
그렇죠. 국민의 좀 힘은 아쉬움은 정말 있네요. 국민의 힘을 대변하는가. 예. 그래서 이 행동으로 당명을 국민들에게 각인시키는 노력이 알겠습니다. 오랫동안 이어져야 할 것이다라고 예.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. 예, 우리 최영일 평론가께 이 의료계 파업 하나만큼은 좀 꼭 좀 네네. 여쭤보고 싶어서 1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네. 시간이. 자, 어제 사실 최백은 교수 같은 게 이 시간에 네. 코로나가 이 엄중한 상황에서 집단 휴진한다는 거 이건 있을 수도 없는 문제다. 네네네. 이건 인성 교육의 문제다라고까지 아주 네.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우리 최영일 평론가는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지 이거 좀 궁금하네요. 저는 예. 우리가 의료계 덕분에 챌린지를 할 때 예. 우리가 칭찬했던 그 의료인과 지금 또 파업을 하는 의료인이 다른 사람들은 아니에요. 그렇죠.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인데 예. 어떤 땐 우리가 칭찬했다가 지금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성까지 거론한 지경이 됐는데 이유는 있다. 의료계에도 이유는 있지만 지금 오늘 상황만 정리를 해보면요. 예, 예. 정부는 퇴로를 다 열어줬습니다. 예, 양보를 많이 물러날 했어요. 수 있는 데까지 한 3걸음쯤 물러났거든요. 예. 이때는 의료계가 덥석 받아야 될 때예요. 아. 근데 여기서 더 강수를 둬버리면 이 국민 민심을 잃게 됩니다. 그렇죠. 여론을 등지지 못한 어떤 집단의 저항도 성공할 수 없거든요. 예. 아까 국민의힘이란 이름, 정당 이름도 그렇지만 의사들만 고립돼서는 의료계의 이익을 가져갈 수 없고 의료 시장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들은 의료 소비자다. 환자와 환자 가족, 우리 국민들 아니겠습니까? 예. 그래서 조금 의료계가 머리를 쓰셔서 정부가 물러난 퇴로를 받아들이고 예. 지금 공개 토론을 양쪽 다 하자 그랬거든요. 예. 국민을 설득하는 쪽이 이 득점을 한다. 아. 이걸 의료계가 조금 오늘 명심하시고 움직이셨으면 하는 조언을 드리고 싶네요. 알겠습니다. 오늘도 아주 소중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. 최영일 네. 시사평론가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.